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2,700만 명을 웃도는 소련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이 돼요. 2,700만이요? 예, 이 숫자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전쟁 직후에 20대, 30대 젊은 연령대의 소련 시민의 성비가 여성 100명당 남성 41명이었어요. 와. 와. 반도 안 돼. 여자들이 결혼하기 힘들었겠다. 어머. 뭐야? 여자들끼리 춤추고 있어요. 이 사진은 1947년 모스크바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여자들끼리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모습이죠. 남성 파트너를 못 구해서. 예, 당연히 남자 여자가 파트너가 돼서 춤을 춰야 되는데 남자가 워낙 없으니까 여자들끼리 짝을 지어서 춤을 춰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스탈린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그런데 1950년 1월 30일 그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서 모스크바로 불러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에? 전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규현 씨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김일성이 착수하려는 남한에 대한 큰 과업에 대해 대화할 준비는 물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를 바꿔?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이 그 소련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모두 1949년 한 해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38선 이남에 주둔했던 미군이 남한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철수했구나. 예. 군사고문단 자격으로 형식상 단 500여 명의 미군만을 남기고 철수했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시기에 미군이 철수를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주한미군이 철수한 데는 그들이 남한 땅에 주둔해야 될 명분이 사라진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그 소련군이 194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북한에서는 이미 친서적인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철수를 완료하죠. 그러니까 남한 역시 1949년 6월 30일까지 소련군처럼 철수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걸 노렸네. 예. 그리고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리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47년 4월 29일 미국 측에서 작성한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외 원조 관련 문서를 보면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예요? 예. 이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의 원조 순서에서 한국은 1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순위가 매겨졌을까? 진짜. 우선 당시 미국은 유럽, 남아메리카 지역을 아시아 지역보다 더 중요시했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가운데 일본을 또 가장 중요시했고요. 앞으로 닥칠 이념 전쟁에서 아시아에선 일본이 유일하게 적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반도에 계속해서 많은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1949년 6월에 남한에서 미군이 전격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두 달 뒤에 소련에선 전 세계 군사 경쟁의 구도를 바꿀 중요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1949년 8월 29일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만 것입니다. 예. Три секунды, 2 секунды, 1 секунда.
이제 소련도 핵을 보유하는구나. 그러면 당시 소련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기사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U.S. strategic timetable upset by Soviet success with Atom. Planning for Western Europe defense must be revised if we are to retain balance of power. 소련의 핵실험 성공으로 인해서 미국이 대외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소련이 언젠가는 핵실험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대략 한 1952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1949년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큰 충격을 받고 만 셈이죠. 칼 웨인 씨, 그때 이제 소련이 성공하고 나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죠. 소련이 핵무기까지 갖게 되면서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핵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이 좀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반영해서 미국의 대중문화 전반에까지 공산주의를 저격하거나 몰아내자는 선전으로 가득했었죠. 와. 자, 이렇게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미국 사회 전반을 뒤로 놓습니다. 반대로 스탈린이 한반도 전쟁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된 직접적 이유가 됐는데 당시 소련 외교문서에 이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스탈린 동지는 김일성에게 국제 환경과 국내 상황이 모두 조선 통일에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소련이 원자탄을 보유하고 유럽에서의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이런 미국의 불개입 분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예. 핵실험 성공 전으로 확 바뀐 스탈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소련에서는 핵폭탄 실험이 성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했던 것이죠.